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39강 십성록 27번째 시간인데요. 40강, 41강까지 해가지고 격국별 선천성 1편, 2편, 3편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 교재에 보시면 그 40강에도 이 다음에 뭐 이렇게 편제격부터 해서 있긴 한데, 이게 그 40강, 41강이 아마 그 복수로 이렇게 제목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40강하고 41강을 그 스승님께서 그 촬영을 하실 때 좀 다른 버전으로 이제 하신 거를 넣으셨는데, 내용도 보면 그 같은 부분도 있지만 좀 약간 좀 보강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39강 강의를 하고 40강하고 41강은 중복되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시간을 두 편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9강의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십성론을 공부를 했는데, 서두에 그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명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여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명리학 강의는 김재창 홍자 스님께서 생활명리학 기초, 중급, 고급 과정의 강의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요약을 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벌써 그 기초 과정, 지금 뭐 앞으로 한 2시간 더 남은 상태인데, 지금까지 이제 강의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명리 해석에서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십성, 그 십성의 어떤 조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십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다음에 십성이 그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한 심리 부분. 명리학의 동양심리학의 어떤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서양에서 어떤 그런 그 심리학에 비해서 훨씬 더 깊고, 서양 심리학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깊고 어떤 인간 내면 세계에 있는 정신세계라 그러면 무의식과 의식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 중에 아인슈타인이 의식이 한 25% 정도, 나머지 75%가 무의식이라 그러는데, 이 무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습관에 의해서 배어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부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을 하는 부분이 약 한 25%에 30% 된다 그러면, 이 무의식의 심리를 제가 보면 이 명리학에서 이 심리를 보면, 여기 12운성의 심리도 있지만 다 이렇게 꽤 볼 수 있는 그런, 내가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그 심리가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명리학은 첫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를 돌아보는 학문, 내 마음자리를 다스리는 학문을 했는데, 이만큼 좋은 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이 커리큘럼을, 교과 과정을 온전하게 빠르면 1년 6개월에서 3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에 대한 한정을 너무 생각을 하시면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 같습니다. 저도 아직 사실은 이거를 하면서 주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천지통보 이런 내용들, 궁통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거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십성하고 그다음에 이 12 운성, 지장가 이런 것들 다 기초, 중급, 고급 과정을 충실히 이수를 하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 수능 1등을 했는데 교과서에 충실했다라는 어떤 그런, 진짜 교과서적인 말을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실전 연습이거든요. 실전만큼 사실은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연습은 실전은 연습처럼 하는데, 이게 연습과 실전의 어떤 구분이란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뭐 많이는 안 보지만 꼭 사주를 가지고, 사주를 보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안다고 해서 이게 적용되는 건 사실 이론과 실전은 이론이 베이스는 되지만 정말 천차만별의 어떤 예를 들어서 60년 기준으로 했을 때 51만 8,400가지의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 방대하다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하나 뭐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고 책을 100번 보면 다 자연스럽게 뜻을 아무리 뭐 내가 머리가 굳고 한다 하더라도 뜻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배운 말 중에 하는 놈 못 당한다. 하는 놈한테는 못 당한다. 이게 노력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천재는 뭐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즐긴다는 표현이 참 제가 즐긴다는 느낌을 가져본 게 사주 명식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있으면 계속 해석을 하다가 꿈에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정도가 되면 내가 이걸 즐겁게 했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활의 어떤 그 일상에 반영이 돼서 늘 항상 이렇게 보게 되고 하게 되고 또 묻게 되는 이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이건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사실은 제가 세 가지로 생각하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게 공부의 길이라고 했을 때 도의 어떤 도 닦는다. 사실 이것도 보면 수양이기 때문에 도 닦는 걸 할 수 있으면 이 첫 번째가 사실은 가장 좋은 스승님이 누구냐. 스승님이 일단 이게 좋으신 분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승님이 좋은 스승님을 만나 뵙는 거랑 같이 공부하는 무리들, 도반. 친구야, 우리 같이 공부하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물어볼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생각해, 이게 예전에는 도량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뭐 수도를 할 때, 예를 들어 소림사 같은 경우에는 소림사에서 무술 연말하는 어떤 그런 그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내 그릇,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역량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공부를 하는데 뭐 노래를 갖다가 하는데도 노래를 가르쳐 주는 스승님이 있을 거고 같이 공부하는 또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프렌드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뭐 공부하는 장소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인터넷 강의로도 하고 하니까 이 장소적인 문제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이 이것을 임하는 받아들이는 임하는 자세 역량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삼위일체가 되면 굉장히 그 도를 수행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명리 교육 과정 내용 자체도 사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한테는 일단은 이런 체계로 한번 시도를 해 봄직하다라고 말씀드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생활명리 강의를 교육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가 정말 굉장히 공부할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고급 끝나고 나면 이게 끝나고 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서도 계속 십성하고 할 거거든요. 다 이게 어우러져 녹아내려서 정말 마치 한식의 골동반이라고 비빔밥의 한국 이름이 골동반이잖아요. 비빔밥처럼 잘 버무려져서 맛있는 한상에 어떤 한정식의 어떤 백미를 자랑하는 한식이 되는 것처럼 이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기초과정이 이게 지금 11월 말 되면 이제 끝내고 사실은 이게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딱딱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초과정이 제가 판선하면서 느꼈는데 이게 되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되게 딱딱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사실 재밌는 거는 뭐 이 살
12신살, 이런 백호살, 뭐 도화살, 이런 살이 사실은 확 땡기기는 땡깁니다. 땡기는데 이게 여기에 너무 또 이렇게 꽂히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이것도 다 하나 일단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이제 12운성이라든지 12신살, 그러니까 12운성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12신살 이런 거 양념 개념으로 그러니까 비빔밥에 들어가는 고추장인데 약간 풍미가 부족할 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 참기름 같은 거. 참기름 맛은 고소하다는 것보다 그 풍미지 않습니까? 이 풍미를 풍기는 이런 맛들을 가미를 시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격국이 지금 오늘 강의 내용에도 격국도 하지만 이건 진짜 지극히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좀 격국론 그래가지고 정말 격국파 이래가지고 정말 격국으로 이제 사주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격국론은 깊이 저희 기초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이거는 좀 곤란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건 그냥 그 십성이 반영된 어떤 그런 그 지금 십정격, 그러니까 이거 십성이 10개잖아요. 그거를 이제 십정격으로 해서 예전에 구시대 예전에는 팔정격으로 해가지고 그 격국을 강의를 하다가 또 그게 또 안 되니까 뭐 모자라니까 뭐 저기 비겁하고 이제 겁재를 넣어가지고 이제 십정격으로 했는데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얘기. 어렵고 사주 해석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용신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까지만 소용이 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따로 나중에 이제 명리를 마스터하신 다음에 이제 역으로 뭐 보시는 데는 또 참고하는 데는 이롭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명리 교육 과정 내용 중에 지금까지 저희가 십성하고 생극재화, 십천간, 십이지지에 대한 그 내용을 이번 그 기초 과정에서 강의를 끝내고, 드디어는 그 중국 강의할 때는 이제 지장간화, 형중해합, 십이운성, 그 십이운성이 또 심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이신살, 기타 신살을 이거와 같이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복습을 하는 거죠. 복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강의가 좀 굉장히 좀 내용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강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고급 강의에서는 격국론하고 인연법, 그다음에 음양오행, 물상론, 이거 뭐 평생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 연월일시 간법, 이거는 이제 진짜 이 서구당 선생님의 그러니까 발견, 기존에 있는 이론이 아니고 그 연월일시 어떤 그런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실전 임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독보적인 이런 어떤 그런 사주 해석인데요. 이거랑 비교하면 솔직히 격국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강의는 근데 이런 게 있다. 강의는 이렇게 하겠고요. 연월일시 간법, 그 다음에 여기서 빠졌습니다. 사실은 육식갑자는 언제 할 거야? 육식갑자는 따로 그 강의 동영상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식갑자니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천간지지에 대한 내용, 이거는 논상탐구라든지 뭐 여기에 지금 있는 내용이고, 생화석 이거 다 보면 서구당 선생님의 강의 챕터로 따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이제 여기 그 명리 교육 과정에서 기초, 중급, 고급에 넣을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사실은 어떤 실전 수준 이상급 하고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중국 강의를 하면서 요런 육식갑자 부분하고 천간지지 부분 요런 내용을 좀 가미를 시켜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자씩만 해도, 한 명씩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0개면은 한 개씩 하더라도 중국 강의를 끝내갈 때 하나씩 해서 할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게 아니고 사부님의 강의 내용을 제가 월지편을 땡겨 카피해서 오는 상황이라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할 때도 보면 판서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기초에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충실해보고자 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이거 해설을 할 때 조금씩 짜투리를 해가지고 좀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도 보면 나중에 격국으로 해서 월지별로 해가지고 어떤 갑자일주일에 월지별
또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좀 편인스럽게 고민을 해서 한번 강의를 해 볼까, 교육을 같이 공부해 볼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리 공부는 일단은 지금 여기 이 내용에 있어서 하나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게 한자라서 한자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게 이해를 하시는데 굉장히 힘든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를 우리가 물론 중국의 한자 문화권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한자라는 게 생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법과를 나왔는데 그냥 1학년 때부터 그냥 한자를 써야 됩니다. 뭐 무슨 뭐 논하라 그러면 그 팔절치에다가 그 앞뒤로 해가지고 그 한자를 써야 됩니다. 넣어가지고 써야 되는데 사실은 뜻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외워서 저기 한자를 썼는데, 실제로 보면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예전에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어원을 먼저 알면 단어 뜻, 기본적인 이 단어가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이게 참 중요한 게 이 글자 있지 않습니까? 글자에 이중성이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뜻. 이 글자는 이 뜻이 뭔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고요. 이거는 철학도 있습니다. 언어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차피 동양 철학이잖아요. 이 언어의 이중성이 있는데 뭐냐면, 이 글자가 생성된 그 뿌리가 뭐냐,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이 됐고, 그 발전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는 그런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언어라는 게 사실은 그 뭐 이런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영어를 배울 때 어원을 먼저 공부하라 했던 이유가, 한자도 마찬가지. 이게 명리 글자도 이게 가차자라고 하는데, 이 한자가 되게 많은, 우리나라 지금 정부 공식 등록된 한자가 4,888자거든요. 대법원 그 정부,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쓰는 글자가 4,800자인데, 뭐 중국은 더 많겠죠. 많은데, 요거를 쓰라 그러는데, 이 글자 한자에 뜻도 있고요. 그 철학도 포함되어 있다. 언어 철학이라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나중에 알았냐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fine이나 I'm fine, thank you 할 때 왜 fine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I'm fine, 난 좋아. 그러니까 좋아. fine이 좋다는 I'm fine, 좋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fine이라는 그 글자의 어원은 올라가 보면, 이 예전에 고대의 영어에는 F랑 P 발음이 같았대요. 그러면 이게 파인 그러면, 파인은 소나무, 파인애플 할 때 나무 있는, 가시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가시 있는 나무도 얘기하면서 가시도 됩니다. 가시가 왜 찔린 가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찔리는 그 뾰족한, 이 가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의미하고 가시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F하고 P가 옛날에 갖다 쓰다가 이게 가시에 찔렸다가 이게 상처가 나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좋은 의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fine이라는 말의 이 명사는 좋다는 의미인데, 이게 벌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벌금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중성. 그러니까 언어의 글자의 이중성, 뜻의 철학이 좋은 거하고 나쁜 게 항상 이 글자의 음양이, 얘네들도 녹아있는 거네. 그렇죠. 녹아있는 거다.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처럼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명리학의 용어들 보면, 이게 중국의 어원, 그러니까 한자 어원 사전을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십성이 어디서 생겼어? 십성이 도대체 뭐야? 이게 왜 별성을 쓰냐? 그래서 내가 봤더니, 이게 성자가 동양 천문학에서 보면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두 칠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7개. 이 칠성의, 그러니까 하늘의 천의 이 기운이, 이게 칠요라 그러거든요.
이게 땅으로 내려오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요. 이 북두칠성에 있던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건 그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 태양하고 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정말입니다. 토성에 28년이 걸려서 태양계를 한 번 돕니다. 그래서 음력이 28일 돼 있고요. 28년이 또 한 번 주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동양 그 천문학이 그 반영이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성을 할 때 이 별자리의 기운들로 하여금 이게 천에서 우리가 천간 지지할 때 천에서 내려오면 이게 지가 이 기운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받는 별의 어떤 기운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십성 10가지 뭐 그 성향이 되는 그 어떤 별의 기운을 받는 성향들이라는 의미에서 십성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를 뭐 옛날에 이 글자가 또 이렇게 생겼는데 뭐 보면 변천이 이렇게 사는데 그네들도 이게 명확한 뜻이 있는 게 있고 특히 이 명리에 나오는 용어는 한자 생성이 되고 비스무리한 시기에 명리가 생기면서 거기서 부어처럼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부어처럼 따온 겁니다. 따온 거. 근데 또 그 내용에 보면 왜 따왔냐 그러면 이 갑을 쓸 때 뭐 통제된 여기에 십자가 어떤 그 들어가서 뭐 어떤 내가 어떤 그런 그 어떤 거기에 기준이 되고 원래 창갑자인데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기 쉬워서 제가 너무 많이 좀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옥편 자전이라 그러잖아요. 옥편을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그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이 명리 공부 단어가 거의 반 이상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단어만 이해하면 이거 한동석 선생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글자만 이해하면 그 글자 속에 다 녹아 있다. 글자를 알면 그 글자가 어떻게 생성될까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서구당에 보면 한자 그 이인행 선생님께서 이제 한자 그 강의를 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그 십천간 십이지지 뭐 천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천간 지지에 대한 그 생성 원리를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하셔서 요는 단어 뜻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늘 그 진행될 강의 내용이 정인격부터 해가지고 편인격, 상관격, 기신격인데 이거는 이미 저 십성을 할 때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격. 이 정인격은 뭐 공부해야 되는 팔자죠. 제가 자월의 월. 이 격국은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돼. 이 격국이 뭐냐? 그러니까 월지 내가 태어난 사회 환경, 부모, 나를 생해 주었던 프롬. 너 어디서 왔니? 엄마가 누구니? 그런 거를 이제 격국이라고 할 때 이 격자도 보면 나무 목자 하고요. 각각 할 때 각자가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이게 다 저마다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고 뭐 옆으로 간 놈 있고 있을 거잖아요. 이 원래는 이 나무 이거는 원래 의미는 이게 나무를 의미를 했는데 이 나무들을 나중에 나무를 가지고 어떤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나무도 있으면 나무의 어떤 주변에 어떤 그 바운다리가 있잖아요. 그 바운다리를 만드는 것처럼 나무를 가지고 창틀을 만드는 그래서 한자를 하면서 영어를 쓰게 되는 게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이제 딱 격자 우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격자를 맞추는 격자 그러니까 틀이 조합된 국 그러니까 격국이 이렇게 드는데요.
틀이 조합된 거. 이 조합이 뭐냐면 십성 그러니까 천간지지 한 글자 한 글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합할 때는 방합도 그렇고 삼합도 그렇고 세 개가 이제 한 영역을 이루잖아요. 삼합. 그 다음에 반합이 있고, 그죠? 반합은 두 개. 그러니까 최소한 이 국은 두 개 이상의 글자가 만나서 이루는 이 격 프레임인데, 이 격국 한마디로 제가 한마디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품, 요렇게 품, 그레이드, 등급, 아니면 그 등급도 보면 뭘 보고 매깁니까? 그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어떤 그런 퀄리티, 좋고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좋음이 있고 나쁨이니까 퀄리티. 퀄리티라고 쓰죠. 퀄리티. 품격. 이렇게 품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품격, 누구 집 자손이니? 너는 뭘 하니? 너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왔니? 라고 할 때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격국별 선천성이라고 먼저 물려받았다. 먼저 물려받아. 그래서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금수저다. 그러면 금수저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 격이 있는 거잖아요. 격. 아니면 나는 언제 태어난 고립무원에 뭐 엄마가 다리 밑에서 좋았대. 그럼 나는 독고다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레이드, 품질, 프레임 이런 것들이 깨어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월지가 그냥 격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월지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서 한 연도 아니고 근데 물론 나중에 일도 내 거긴 하지만 아니 뿌리 없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월지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게 어떻다. 그러니까 너는 뭘 어떻게 하고 어디서 왔기 때문에 이런 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기준이 되는 삶의 방향이나 기준이 되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월지에서 용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인격이면 너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뭐 식신격이면 네 좋아하는 기술을 잘 해야 돼. 이런 어떤 그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뭐 프레임이라 그랬지만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이렇게 단어를 뭐 선정할 거 없을 때 이렇게 뭐 하는 것 이래 보면 것. 그렇지 않습니까? from 어디서 왔고 나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인 어떤 그런 기준이 설정된 어떤 그런 사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격국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물려받은 것. 그렇지만 이제 일시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시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거를 뭐 안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예 딱 그냥 나 월지 엄마 아빠 안 보내나 산으로 갈래. 사회가 막 전쟁터 그러면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개운법 그래가지고 산으로 가라. 아니면 월지 막 국가라면 외국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제가 이거를 사실은 격국을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이 의미 하나에 이 꽂히면 이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래 격국은 그거야. 그래 격은 품격이고 그레이드고 뭐 이런 좀 이렇게 소프트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다가 나중에 격국론 배우면서 그거 아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은 기초과정에서 격국이 뭔지를 배우는 게 아니고 격국의 이 내용이 어떤 거고 어떻게 활용해를 배운 거니까 이렇다라는 거 정도 좀 많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사주의 어떤 구성 형태, 짜임새, 그 다음에 용신을 쉽게 정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정형화된, 이게 틀이잖아요. 정형화하기 쉽게 용신을 찾아보려는 도구라 되어 있네요. 도구. 이퀴먼트입니까? 도구. 유틸리티. 그런 어떤 내용. 예.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저 방향성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가기 위해서 사주를 용신을 쉽게 알기 위해서 정형화하기 쉽게 용신을 찾는 도구, 이런 방법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뭐 프리스타일 하니까 내용이 조금 길어지는데, 사실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것도 시간 때문에 뭐 질의하실까봐 이제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중국은 이제 이렇게 뭐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 그 정인격 보시면 제가 숙성이 되어야 인간이 되고 늦게 발동함. 자월의 간목. 정인격이잖아요. 갑자 일주도 그렇지만 욕정인이잖아요. 욕지. 이건 나중에 12운성하면 나옵니다. 욕지, 목욕할 때 욕자 씁니다. 욕지 정의는, 4-5살짜리 어린이에요. 이렇게 폴라당 벗고 막 뛰어다니는 그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욕지. 태에서, 다음에 장생 다음에 욕지. 이렇게 이제 이 욕지의 어린이들은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막 팡팡 튀는 그 봄 같은 스프링의 성분인데 공부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그래서 정인격은 어떻게 됐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명을 타고난, 그런 품격을 타고난 것을 이제 그 정인격을 합니다. 교재 내용 보면 공부해라. 그 양희원 선생님. 공부해야 하는 사람. 그러나 이 공부를 왜 안 하냐? 이 정인이 뭐야? 우리가 말씀드린 정인은 뭐냐? 엄마. 비하기 쉽게. 편의는 엄마긴 엄마인데 깡패 같은 엄마. 아유, 글자 잘못 썼습니다. 엄마는 엄마인데 정인으로서 역할을 잘 못해주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엄마겠습니까? 전 나온 대로 다 줄 수 있는 엄마지만 젖도 못 주고 바빠서, 왜? 엄마의 그 월지 환경이 전쟁터면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진짜 친어머니인데 제가 편인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삶의 다단했습니다. 모친이 미월에 병진을 일줄 수 있는데, 제가 미월에 정하잖아요. 정미. 덥습니다. 성격이 금이 있어야 되는데, 무자생이 금이 있으시긴 하던데, 이 삶이 다단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공부를 왜 하기 시작했냐니까, 제 삶이 참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게끔 만들었던 어떤 그런 삶에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제가 사실은 남의 사주를 보기 전에 내 거를 먼저 봤고, 내 거를 본 다음에, 원래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부모님 사주, 놀러 가신 부모님 사주를 열어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없잖아 있었었는데, 저한테 이 공부를 하게 했던 그 친구가 과감하게 열어봤습니다. 그 부모님 사주는. 아버지도 병진일주. 인월에. 임묘진 빡 짜고. 어머니 이제 임묘진, 여기는 시지가 있냐군요. 묘가 없으신데. 이제 종갓집 명부 사주인데요.
정의는 나는 계속 바다버릇하고 내가 울면 젖 주는 어머니가 있는데, 편의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편의는 그 반도 이게 목을 분유도 주면 땡큐인 어떤 그런 상황에 어떤 처해 있는. 그래서 정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도 내가 언제든지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엄마가 있는 어떤 나를 보살펴 준다 얼마나 마음이 느긋하겠나. 느긋해서 어릴 때는 공부를 잘 안 한다. 그런데 운에서, 특히 또 운에서 공부 안 하는, 예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성이 재성을 보면 제극인 되면 공부 안 한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교육열이 높음. 이건 뭐 맹모를 능가하는 우리 그 어머님들의 교육열 딱 잡아놓고 학원 열심히 보내고 해서 정인격을 공부를 시키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 정인격이요, 그러면 잘못되면 안 되겠네, 올바른 인도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거 사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명리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이 명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생활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생활에 다 적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앞전에서.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교육열이 높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 또 이 정인격들은 나를 도와주는 성분으로, 나를 도와주는 성분, 인기도 된다. 인기, famous, 유명해지는, 인기도 된대요. 정인의 인기도 된다. 인기도 되고. 그래서 정인격들은 미운 사람이 없어요. 인상을 이렇게 보면 미운 사람이 없어. 어떤 식으로든 매력이 있고, 다정다감하다든지 친절하다든지 이런 어떤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의 정의는 사회의 인성을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월지 정의니까 사회에서 인성을 내 일시의 합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문서, 그 다음에 인기, 상담, 교육, 영업, 그 다음에 할인하는 거, 서비스라고, 서비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는 문서면 그거잖아요. 문서, 땅 문서 같은 거. 아버지 월지니까 상속, 뭐 살아 계실 때 상속하면 되니까 집문서. 이 문서는 집문서입니다. 집문서, 유가증권도 있네요. 주식. 네, 이건 문서, 그 다음에 인기. 어디 드러나 보이는, 예를 들어 귀티나게 보인다. 월지가 예를 들어서 천일기인이다. 귀티납니다. 저는 이제 연지가 이제 천일기인인데, 뭐 연지는 뭐 별로. 여기 장군, 여기 왕족. 그 뭐냐면 연지 말씀드렸잖아요. 연지가 조상도 된다 그랬잖아요. 저희 이제 신금 장군의 어떤 표상, 이게 이제 고려 시대 때 그 왕건의 그 황해도 신천의 어떤 그 세력들, 호족 세력의 부인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그 이성계의 그 둘째 부인, 신덕 왕후, 그랜드 마더죠. 저희들은 장군. 그랬던. 연지는 그 뿌리 깊은 그 피가 얼마나 내려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월지의 인기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정에 호소하는 사람. 배고프니 밥 주세요. 정인들은 돈도 잘 빌립니다. 1,000만 원만 빌려줘. 빌리고 잘 안 갚아요. 돈을 잘 빌리고 주변에서 또 잘 빌려줍니다. 왠지 좋아야 될 것 같은, 인상 좋고 하니까. 정인은 뭐가 끌려도 땡기는 성분이에요. 땡기는 성분. 끌어당기는 이끌림. 엄마 줬죠? 그러면 가서 줘야 되고, 돈 빌려줘? 그러면 줘야 되고. 이 영어로 이클립스?
맞나요? 이클립스가 끌어당김, 끌림 이클립스로 알고 있는데 줘야 됩니다. 왠지 주고 싶은 마음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 안 합니다. 에? 근데 엄마가 이제 또 해서 공부해라 이렇게 밀어주면 그때는 공부 잘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정인격은 어릴 때 공부한 습관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재성을 보면 애가 진짜 재성을 보게 되면 돈 버는 욕심 되면 또 이 가르치는 직업이 나중에 물론 이어져서 뭐 선생님이나 교수 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거를 미리 애가 돈을 보게 되면,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정인격들은 공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까지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잘한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직장을 얻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인격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다. 잘못되면 정인격들은 싹싹 물 끓고 빈다. 인정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인격들은 심리학에 관심이 많대. 왜? 자기가 잘 보이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어떤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서양 심리학보다 이 명리 배우면 잘 배우고 또 잘 받아먹으니까 잘 또 가르칠 수 있는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좀 밑에 보면 심리학에 관심과 소질이 매우 많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어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인격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인에 대해서 이미 강의를 많이 교육을 했는 내용이라, 그러니까 격국에서는 여러분 월지가 예를 들어 정인격이다, 정인이다. 이 정인의 월지 중에 이 지장간이나 에서 어디가 투관됐다. 예를 들어 자수면 임수가 투관이 됐다. 이게 정관이잖아요. 정관이야. 이게 임수가 투관됐다. 투관이 됐다. 개수가 투관됐다. 그러니까 이 투관된 걸 가지고, 이 투관이 되면 더 잘 써먹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용신이 되는 어떤 그런 것 중에 월지의 간목의 자수다. 그러면 정인격이다. 월지의 성분이 정인인데 격국으로는 정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편인격이는요. 편인격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편인은 정인의 반밖에 안 되죠. 우유를 먹어도 언제 주나 걱정해야 되고, 늘 편인은 걱정, 근심 걱정. 그래서 명리학은 인간의 어떤 그런 을목들의 기본적인 근심 걱정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내 마음자리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명리학은 편인의 학문이다라고 하는데요. 편인의 학문, 세상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인의 학문이라고 하기엔, 제가 편인인데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공부하는데도, 이 강의하는데도, 사실은 이 강의를 할 때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게 조언을 들은 거, 어떤 분들은 사투리 쓰면 안 들으려니까 사투리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주문하신 분도 있고, 사투리 써라. 재밌게 무조건 재밌게 좀 해라. 강의는 재밌게 해야 된다. 그럼 제가 이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걸 해가지고, 그럴 일 없지만 무슨 실버슬 러거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사실 기초 강의를 해보면서 저도 이제 이걸 하기 위해 다시 공부를 한 번 더 하게 되고, 좀 더 이게 근본적인 어떤 좀 알기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고민하는 부분, 이게 편인 것 같긴 해요. 내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죠. 적인들도 역지사지는 하겠지만, 해본 만큼, 모자란 만큼 모자라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 똑같은 거고, 나도 먹는데 지장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상대적 보는 마음이 똑같은 것이고, 이 편인격, 그래서 고민이 많다 보니까 특수, 스페셜.
스페셜하게 됩니다. 특수교육 상담, 예술, 특히 종교, 문화 쪽에. 어떤 이게 이제 정예환의 틀, 교과서적인 거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교과서가 아닌, 이게 정사라 그러면 이건 야사에 같은 예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왜 그러냐? 여유롭지 못한 인성, 외로움, 억울함, 그리고 비관적인 거, 그리고 편인격들은 생존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의는 그냥 생활의 개념인데 편인격들은 생존? 편관 붙으면 더하죠. 편관 편인 끝. 늘 준비해야 돼요. 늘 살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고 단련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이런 거. 생존에 관심이 많은데 정인이 재성을 보는 것은 놀기 위한 어떤 유흥과 관련된 건데 편인이 재성을 본 것은 목표감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재성은 외로움을 있게 해주는 그런 인자. 정의는 그냥 어떤 즐거움엔 끝이 없는 그냥 즐거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아니면 내가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목표감. 그 어떤 내 편의를 없애주는, 눌러주는 어떤 목표감이 생겨서 외로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적인 전문성. 이것도 마찬가지죠. 음악, 예술, 종교. 어떻든 이게 이제 인수격이라 그러는데요. 예전에 인수가 이제 이 받는 거, 인을 받는 거. 인수격 주는 거네요. 교수니까. 인수격. 편인도 받습니다. 50%. 편인 강의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50%는 받는데, 그것도 궁시렁궁시렁 하면 안 된다. 또 편인들은 50%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월지가 부모의 환경인데. 그래서 편인은, 혼잡도 있었다 그랬지만, 편인은, 지금 현재 지구의 상황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구가 기울어져가지고,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이렇게 돌아가니까 엄청 에너지도 심하고, 이렇게 삐딱해서 걸어가니까, 세상을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 지구도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와 같은, 어떤 그런 환경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다 삶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관점이 정인들은 정인스럽게 보고 편인은 편인스럽게 본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그 태어난 그대로, 그 무기대로 쓰는 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탓하기보다는 일시에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서 개운하는 부분들. 그것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 상관격, 말, 식신, 기술. 그러니까 십성에다가 격 붙인 거예요. 월지에 격을 붙인 거예요. 이게 십정격.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말씀드렸죠. 8정격이 있는데요. 8개. 이걸 인수라고 그러고, 이렇게. 비겁하고, 비견격. 그러니까 걸록. 비견은 걸록이라고. 양인격. 겁재를 양인격. 이 두 개가 더해져서 8정격, 더해져서 10정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십성한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격을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관격은 말재주, 언어, 재능, 대인관계. 상관,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상관. 이 상관격들은 일단 상관합니다. 남의 일에 상관하고, 투덜이 스머프 같은 그런, 제가 이건 편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상관격이면요. 사주에 상관이 있다. 안 되는, 진짜,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서, 그 상관 가진 그 본인 기준에서, 뭐라도 꼬투리 잡고,
남의 일에 상관 엄청 합니다. 이게 상관은 이거잖아요, 이거. 서로 상자인데, 서로 관계할 때 이거 상관인데, 이게, 여기는 이거 간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제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남의 일에 엄청 참견합니다. 참견 엄청 하고, 일단 상관격을 먼저 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식신은 말없이, 상관은 일단 말이 재주니까, 상관은 말이 기술이에요. 말, 재주, 언어.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영업. 근데 이게 상관하다 보니까 12구소를 항상 따르게 되는 그런 사주 명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 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떤 그런 것들.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재성으로 이르면 생재라 그래가지고, 이게 재성으로 흐르면 교육, 그러니까 말하는 서비스, 유통, 영업, 선동,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 설득, 정치, 뭐 이런 지도자들, 상관. 말이 무긴다, 말. 여기는 행동이 무기. 행동이니까 기술도 돼. 이것도 말하는 거 기술이에요. 스피치. 정치, 요즘 이제 뭐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이거 상관 있으신 분들이 이 스피치 교육 하시고, 대통령들, 국무총리들, 연설, 전문가예요, 전문가. 기술을 특화시킨. 말을 잘하는 건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상관, 정관. 이걸 바르게 잡는 거니까, 정의감. 나는 정의로운 사람. 사람이 정의롭지 않으니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해가지고, 똑바로 안 하는데 가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애들 상관하다가, 아이씨 뭔데 이런 식으로 해서 12구설 붙는 그런 경우. 상관이 노래를 부르면, 노래 부를 땐 들어줘야 됩니다. 리액션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관을 말씀드렸으면 저번에 할 때.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성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남을 의식하는, 이것도 관도 관이에요. 이 관을 신경 쓰는 관. 내 말이 먹혀야 되는데. 내 말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말빨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이게 신경 쓰니까. 남의 신경을, 쓰는, 이것도 관이니까, 내가. 관을 상하게 하지만, 이것도 상관도 관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트렌드잖아. 그래서 상관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하는 거고, 식신은 내가 그냥 좋아서 일방적으로 누가 하든 말든, 상관이 이번 답답하다 그러고, 야, 시키 너는 왜 말이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근데 두 개 같이 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행동으로. 상관을 말씀드렸지만 좋은 성분은 빠릅니다. 꾸준하고 오래 간다. 상관은 스피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거기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노래도 들어줘야 노래를 하고, 식신은 혼자 그냥 필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상관은 노래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살피면서, 안 들어주네. 너 왜 나중에, 한마디 하는. 그 상관이 있으신 분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나중에 또 괜히 그냥, 나는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뭐라 하면, 기분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제가 뭐 한마디 하면, 상관격이 아니고 상관이 또 있다 하면, 상관이 있으면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무관 자식을 낳은 상관 엄마는 애 잘되라고 매일 잔소리를 한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무관이다. 무관의 제왕인데, 그죠? 엄마가 잔소리하면, 언어 능력에 소질이 있는 사람, 외교, 상관, 합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교, 말로서 강동 6주를 획득하신 상관의 대명사본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희 장군.
식신, 이건 뭐 장군님들,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장군, 우리나라 유명한 장군님. 말로써 상관. 상관이 공망이 되면 과대포장, 뻥이 된다는 거죠. 상관이 공망이 됐다. 그러니까 식신공망도 마찬가지인데, 상관이 공망이 되면 이게, 말이 과대포장이 돼서 이런 것들이 보면 사기,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자의 상관공망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건. 여자가, 그래, 내가 뭐 당신을 사랑해라고 하는데 상관이 공망이 났다. 뻥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편은, 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상관격이다. 일단 반은 걸르고 봐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거기 꽂히지는 마십시오. 그런 성향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여자의 상관, 말씀드렸죠. 최고의 뻥, 김삿갓. 예. 김삿갓, 말씀 잘, 김병연, 이렇게. 조상을, 시제가 이제 장원급제라 했는데, 조상의 그, 역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관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역적이었는데, 이 역적을 아주 신랄하게 비하하는 글을 써서, 시제가 그거였으니까. 장원급제를 했는데, 알고 보니, grandfather네. 할아버지네. 그래서 조상을 욕한 거가 부끄러워서 삿갓을 쓰고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뭐, 대동강, 뭐, 물도 팔았다. 뻥. 이 정도 뻥 정도는 대줘야죠. 뻥 칠래 이 정도 쳐야 되는데 안 나 싶습니다. 이것도 기술이니까 정말 맞는 거죠. 유행, 연애, 그 다음에 재미있고, 연애도 기교 밀당하는 맛 통해서 재미있게 잘하고 변덕스럽다. 상관격은. 일단 일종의 다이나믹하고 재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신은 웃기려고 그러면 약간 하이 코미디는 아니고, 그러니까 상관은 코미디 스타일로 뭐 재밌게 뭐 이렇게 하고 막 몸쓰는 코미디 스타일이면 식신은 이제 개그 스타일. 그런데 이제 상관은 이렇게 유흥이나 연애, 어떤 재미있고 어떤 그 연애 같은 경우도 기교 밀당을 통해서 재미있게 잘 하려고 하고 또 변덕 놓다가 뭐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어떤 그 맛이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관의 직업으로는 이제 안 해본 곳이 없다. 다재다능하고 기호 있고 다양성, 응용성이 있고. 자, 정인과 이번에 이제 그 혼잡 심리에 정인에다가 상관이 들어가면 상관패인 그래가지고 말로서는 1인자, 언변자라고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이 이게 지금 저희가 십성했던 거가 이 격이라는 것은 이거를 갖다 주 무기로 용신으로 사용을 해라. 써라. 용해라. 이런 것들 갖다가 가리기 위해서 무슨 격이냐 하는데, 이제 십성이 어떤 위에서 투관이 되면 그 내용들을 주로 써야 되는, 그 성분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식신격은요, 기술인데, 기술이기 때문에 영업, 저한 직업으로 보면 내가 계속 꾸준히 하는 전문가니까 기술 영어,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도 만약에 상관이 선생님 어떤 그런 스타일이 강하다 그러면 식신은 교수, 그러니까 선생님 이상 어떤 그런 어떤 근데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건 다릅니까? 갖다 오셔주세요. AS, 이건 이제 내가 좋아서 또 해주는, 고쳐주고, 의식주에 관심이 많다. 그 식신은 가방이 무겁다. 이것저것 뭐 다 챙기니까. 그리고 식신은 후덕하고 인상이 좋고,
근데 하다가 안 되면 식신이 단점, 도식. 아예 엎어버려. 밥그릇 엎어. 이거는 연구 개발할 때 좋다. 연구 개발할 때는 이게 필수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식신은 이게 만약에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비를 건다든지 뭐라 그러면 탁 던지고 안 해버리는. 배움을 좋아하고 자부심이 크다. 그리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서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고, 샤워꼭지에서 일관되게 물이 쫙 뻗어가는 것 같은 꾸준한 사람. 상관은 이렇게 넓게 뿌리는, 정원에서 넓게 뿌려주는 물이라면 식신은 멀리 그냥 쭉. 모성 본능이 있고, 왜냐하면 식신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엄마의 식신은 자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식신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기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베풀듯 남들에게도 잘 베푼다. 음식을 만들어주면 더 달라는 것을 좋아하고, 깨작깨작 잘 안 먹으면 싫어한다. 내가 좋아서 베풀고 배우는. 그래서 전문가. 여러분, 식신은 처음부터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다 보니 전문가 되는 거고, 상관은 처음에는 좋았다가 싫었다가 나중에 또 하게 되면 반복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신이 편관을 보면 오지랖을 해결. 식신 제살이죠. 오지랖.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덧옷. 지금 여기 안 입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닐 옷 같은 거 하나 딱 입고. 그거 안 입어도 되는데, 굳이. 그걸 이제 오지랖이라 그러는데, 오지랖. 이 식신 제사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살. 편관을 해결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적이 뭐, 요렇게 있다 그러면, 이 적을 섬멸을 시켜야 돼. 그럼 여기 이제 뭐 포탄 예를 들어서 뭐 이름 비유가 좀 뭐한가요? 이거 좀 이 비유는 좀 쓰지 마시네요. 내 여자친구가 아니면 남편이 사고를 치고 왔는데, 이것을 그냥 얘기를 하면, 지금도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들어가지고 막 또 사고 친 거잖아요. 내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아예 반할 정도로 작사를 낸 다음에 거의 요 부분은 좀 그렇다. 식신제사는 오지랖을 뭐냐면 일반적으로 100의 어떤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식신제사는 한 150에서 200을 해버리는. 그렇게 해야 완벽하게 제거될 것 같은. 깔끔하다는 얘기죠, 이게. 깔끔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 힘보다 아니면 행동보다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인이 봤을 때는 저 별로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심하다라는 싶을 정도로 확실히 작살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제가 지금 그걸 설명드려 보니까 오지랖이라고 하는데, 식신이 편관을 보면 이 편관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만이 이제 기쁨이잖아요. 편관을 해결하면 뭐가 된다? 스타성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돌 애들 되려고 그러면은,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오지랖 엄청, 그러니까 100 이상의 100이 들어가야 되는 에너지는 진짜 200, 300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하니까, 식신제살에는 말씀드린 요지는 오지랖이 없으면 완벽한 해결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식신제살은 오지랖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분, 식신격이요. 상관제살은 끝까지 설득해서 이게 외교니까. 상관의 능력은 외교적 능력이니까 그 관계성을 원만하게 하는 건데, 식신제사는 그 타협하면 그냥 내가 작살 내는 그냥 타협이 필요 없는 그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분. 근데 상관제사는 끝까지 설득하는 스타일, 고발하는 스타일,
식신제사는 상종을 안 한다. 상관제사는 식신제사 상종 안 한다. 그리고 식신은 이 장인정신이고, 그 다음에, 식신은 어떤 이 순서에 입각해서 가는 어떤 로직 같은 거. 로직. 순서대로, 그러니까 뭘 하려기, 로직. 제가 이 로직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그 테니스 선수들, 나달. 그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볼 한 대 칠 때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로직.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만 하는 일. 이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그러니까 총기 분해 결합. 똑같은 그런 어떤 잘못되면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고 차근차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식신은 결국은 시간의 어떤 위너, 타임 투 세이 굿바이, 시간을 녹여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내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그 기교가 생기는, 세월하고 어떤 타협하지 않고 세월과 같이 가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길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사길신 중에 하나니까 그 기교가 없다 보니까, 없다가 보이지만 깊은 기교가 있다. 애드립이나 아니면 어떤 화려한 기술은 상관이 더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어떤 일이고 직종에 따라서 다르니까, 말로 하는 건 당연히 여기가 이제 상관이 나을 거고, 어떤 꾸준하게 오래 힘든 걸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면 식신. 힘든 거를 해결하는. 말로 해결하고 행동으로 해결하고 몸으로 해결하는 그런 것들. 이런 기질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 자,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런 기질도 있고 십성의 성향을 가지고 그 성향을 격국은 이제 월지에서 투관되면 이 좌월의 간목이다. 여기서 나중에 지장간에 배우겠지만 그 지장간 배울 때면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투관되어 있으니까 좀 시주에 있으니까 자식이 엄마 같은 그런 성분도 되고, 자식이 나중에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 이렇게 됐다. 아마 편인. 조상이 그런 어떤 성분이 있었었는데, 이 중에서 투관됐으니까 어쨌든 가르치는 거, 다,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이런 기질 가지고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미토의 식신이다, 뭐. 제사를 해야 된다. 편관이지 않습니까? 이건 잡기가, 이게 나중에는 뭐 하게 되겠지만, 토는 잡기자가 붙습니다. 을목 있고, 편임. 근데 격이란 게 지금 우리가 나중에 고급 과정에서, 다평진정 격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전에 십성이 이런 격으로 십성을 갖다가 활용을 한다. 십정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강의는 우리 지금 현재 신격까지 하고요. 사십강은 이제 편제격이 되는데, 편제격부터 뭐 비겁까지 되는데, 40강하고 41강이 중복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교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로 41강 따로 하고 42강도 하는데, 내용은 제가 뭐 크로스해서 같이 두 번 반복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서를 하고 하는 거랑 프리스타일로 지금 지금 거의 저희가 십성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한번 프리스타일로 강의를 드려봤습니다. 지금 뭐 날씨가 계속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데,
일단 뭐 코로나도 지금 요즘 또 다시 유행한다 뭐 이렇게 하고, 어쨌든 마스크 착용이 좀 필요한 시기 같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능 또 시즌이다 보면 수능 공부를 하시는데 그 자녀분들한테 정성을 들이시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다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고, 저도 저 막내딸 지금 수능 시험을 보는 상황이라 하여튼 배우는데, 제가 이거 지금 명리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많이, 사실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라는데 제가 뭐 가르칠 능력이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중급 고급 과정 가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다시 제가 이 지금 기초 과정도 이걸 전체 한번 요약을 한번 깔끔하게 어떻게 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해 볼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아마 편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이 공부가 어렵다, 어려운 공부를 좀 쉽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는 그 제 오지랖이 들어간 식신제사 행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제 좀 재밌고, 그다음에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저도 또 더 열심히 하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강, 41강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